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일즈나 사업의 제일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인 어, 대화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화를 잘하는 법은요, 내가 대화를 잘한다라는 전제는 상대방이 나하고 대화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게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멋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나랑 대화를 하고 싶게 만드는 능력이 첫 번째인 겁니다. 상대방이 나랑 대화를 하고 싶게 만드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초반에 떠드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슈퍼를 갔는데 어떤 꼬맹이가 아줌마랑 단골인가봐, 아줌마한테 안녕하세요 아줌마 저 또 왔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 애였나 남자애가. 근데 아줌마가 막 그렇게 처음에 아줌마랑 막 얘기하다가 막 과자 막 사면서 막 계산하다가 갑자기 그 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꿈이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대화의 촉매제죠. 그러니까 아줌마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엄청 귀여워하면서 아줌마는 원래 발레를 하고 싶었단다 막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제가 보면서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와, 저 아이가 저렇게 당돌하게 그냥 저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남자인 게, 그 꼬맹이가 멋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꼬맹이가 나이가 먹고 30대, 40대, 50대 돼도 저런 순수한 질문을 안 하는, 그냥 입이 무거운 남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스스로 했습니다. 왜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촉매제 같은 그런 질문과 대화의 패턴들이 굉장히 큰 킬링 포인트거든요. 그 남자들은요, 특히나 나이가 먹을수록 입이 점점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 사회의 어떤 통념상의 느낌과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이게 남자들이 점점 언어의 능력이 퇴화되는 제일 결정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런 겁니다. 보통 제가 손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제가 새로운 뽑은 신입 사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신입이 손님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포인트는, 저 신입이 자기가 팔려고 하는 물건을 브리핑을 멋지게 섹시하게 하느냐가 아니라요, 이 친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이 친구의 대화를 마음에 들어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표정과 눈빛을 봅니다. 손님의 표정과 눈빛을 봐요. 손님의 표정과 눈빛이 우리 신입사원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라는 느낌인지, 이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싶다 라는 느낌인지, 이 사람한테 호기심과 호감이 생긴다 라는 느낌인지를 봅니다. 그게 제가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킬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자질입니다. 그럼 이거는 스토리텔링이든 서사를 그려나가는 능력이든 이런 포인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어떤 똑같은 상품을 판다고 하더라도 나랑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상품을 서로 거래를 일으키고, 이게 당연한 그냥 인생의 진리 아닙니까? 똑같은 만원짜리 상품을 팔아도, 똑같은 100만원짜리 상품을 팔아도 내가 대화가 섞일 수 있는 사람한테 거래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맞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차가 2천만원이야 그리고 어떤 차도 2천만원이야. 서로 뭐 할인이나 프로모션도 안 돼. 그냥 딱 2천만원 주고 사야 돼. 그러면 대화하고 싶은 사람하고 거래를 일으키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아니, 일단은 세일즈는요,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파는 물건의 퀄리티와 뭐 이런 것들 다 너무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는 그래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전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이제 약간 남자에 특화된 컨텐츠와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좀 남자들하고 훨씬 더 잘 버무려지는 편이고, 여성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평균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공략에 좀 최적화된 인간인 거죠. 여성하고는 좀 잘 그런 게 잘 평균보다는 좀 떨어지는 능력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여성들하고 대화가 잘 맞는 언어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을 볼 때 저는 느끼거든요. 저거는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던 거를 더 전문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핏이 맞는지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핏에 맞는 설정 값이 딱 나오면 그 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세일즈나 사업이나 뭐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더 유대감이 증진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재밌게 개그와 유머도 던져가면서, 그리고 진짜 저는 그런 대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좀 더 유리하겠죠, 이런 대화를 하는 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이런 좀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비즈니스적인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좀 넷플릭스나 영화나 어떤 책이나 이런 좀 문학적인 거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어. 그러면 문학적인 거에 핏이 맞는 사람들하고 좀 더 친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의 스타일이 다 틀리다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향과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나름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어떤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한테 내가 이제 고객님 이러면서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막 내가 막 예능기가 너무 넘쳐, 재밌는 얘기 너무 잘해, 막 그러면 막 여성이 막 웃으면서 너무 즐겁다, 너무 재밌다, 앞으로도 너랑 계속 거래하고 싶어요, 계속 좋은 물건 많이 거래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치죠. 그러면 그 여성분하고 핏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그런 좀 센스 있는 젊은 여성이 아니라 대기업 회장님 같고 약간 좀 꼰대 같은 아저씨야, 그런 할아버지야. 근데 내가 그 젊은 여성 공략했던 바이브로 한다고 한들 무용지물이잖아요. 무용지물은커녕 마이너스죠. 경거망동하고 가벼운 놈이라고 그냥 못 박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 꼰대 같은 회장님 어르신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마다 핏을 다르게 설정을 해야 돼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어떤 손님한테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어떤 손님한테는 좀 널널하고 좀 허당 같은 느낌으로 보여줘야 공략이 된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나이스하게 프로페셔널하게 딱 각 잡힌 어떤 그 넥타이 맨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의 그런 세일즈맨의 바이브는 전혀 낼 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저는. 대신에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저는 약간 그래서 좀 자유롭게 약간 그냥 제 스타일을 맞춰가지고 좀 정형화된 패턴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손님 풀을 넓혀가고 사람들 관계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정말로 공무원같이 딱딱하고 노잼인 사람이 세일즈를 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에 맞는 핏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핏에 맞는 사람들은 조금 어르신 캐릭터들이 많긴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대화를 잘하는 법을 향상을 시켜야 된다. 결론, 대화를 잘한다는 건 내가 어떤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랑 대화하고 싶고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싶은 상황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내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야 된다. 계속 이어지게 노력하려고 하면은 나의 질문 리스트와 나의 컨텐츠와 나의 진실된 호기심이 같이 버무려져야 되겠죠. 당연히 평생 연습해야 되는 거고요. 평생 연습하다 보면은 이 손님이 새로운 거를 또 의뢰하고 새로운 손님을 연결해주고 나와의 그 하나의 친한 관계 때문에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저도 그걸 체감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스토리텔링이 되니까요. 그리고 진심이 있으니까요.